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이 내용은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 제가 올려드린 내용이고요. 많은 분들이 그 법인세 관련해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해서 되게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저도 어렵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교육하는 내용이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회계 전공이 아니라서 저도 뭐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막 전문가처럼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고요. 실무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힘들게 공부해서 만든 자료이니까요.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개인 공부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고유 목적을 하기 위한 준비금이겠죠? 근데 그 고유 목적은 뭐냐? 법인의 설립 목적이 되는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사무소의 고유 목적은 뭘까요? 관리겠죠. 관리. 자, 그럼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비영리 내국법인, 즉 영리법인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상가는 되나요? 안 되겠죠. 상가는 영리법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계산한 준비금이란 뜻인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법인세에 납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그 수익 사업에 관련된 수익 사업에 관련된 비용을 빼면 그 금액이 여러분 뭐예요? 남은 돈이잖아요. 남은 돈. 그 남은 돈에서 우리가 법인세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 남은 돈에서 우리는 그 일부를 고유목적 사업에 쓸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은 그 법인세 안 내고 좀 빼줘. 이런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송금 산입과 입금 산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송금은 기업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는 않지만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 방법 깎아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만약에 우리가 10,000원이 과세 표준액인데 그 중에서 송금 산입한다. 그러면 뭐 이자 수입의 100%, 기타 수입의 50%를 송금 산입할 거야. 그러면 50%로 깎아주겠다라는 얘기죠. 송금이라는 건 기업 활동 중 자본이나 자본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을 제외하고 거래를 통하여 순자산이 감소된 금액을 이야기를 해요. 입금이라는 거는요.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이 구성되는 대상으로 요소는 아니지만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생긴 수익이다라는 건데요. 원래는 입금이 좋지만 우리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서 입금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세가 늘어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연도별 사용 내역을 정리해서 관리하도록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5년 안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정 대상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데요. 예전에는 임차인 대표가 안 됐었는데 이제 임차인 대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도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비영리 내국법인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외국법인 안 되죠. 그리고 영리법인 안 됩니다. 그래서 상가 안 돼요. 그래서 공동주택 중에서 공동주택 즉 아파트, 임대 아파트, 그 다음에 우리 입주 아파트, 분양 아파트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갔죠? 피곤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송금 산입의 한도는요. 이자 소득의 100%, 기타 수익 사업 소득의 50%입니다. 여러분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신 분 있으면 구독할 수 있도록 저희 사이트 알려주세요. 즉 송금 산입 깎아주는 한도가 이자 수입의 100% 모두 깎아준다는 얘기죠. 기타 소득은 50%만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사용은요. 송금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사용해야 됩니다. 못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입금 산입돼서 여러분들 그만큼 법인세를 더 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용 범위는요. 장기수선비,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활동 촉진비, 관리비 차감 등이고요. 특기사항은요. 5년 이내 미사용한 잔액은 입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에 가산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회계 처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아파트에는요. 공동기여 수익과 입주자 기여 수입이 있죠. 공동기여 수입에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자치단체 지원, 검침 수당, 재활용 수당 지급, 예비비, 관리비 차감이고요. 입주자 기여 수입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우리 관리 자료인데요. 사업 연도 송금 산입액 그리고 고유목적 직접 사업 연도까지 고유목적 사업 사용액, 해당 사업 연도 고유목적 사용액 잔액이 얼마다. 5년 이내 5년 경과 이렇게 나눠놨죠. 왜 그런다고요? 5년이 경과하면 다시 법인세에 그 과세표준액에 넣어가지고 입금 산입이라고 하는데 넣어가지고 법인세를 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렇단 얘기예요. 요거를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하면 법인세는 수익 관련 수입에서 수익 관련 비용을 빼면 과세 표준액이 나와요. 여기서 과세 표준액이 나오면 거기에 법인세 9%, 지방소득세 10%로 9.9%를 납부해야 되죠. 예를 들면 10,000원이면 9.9%인 990원인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공동주택에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전에 10,000원이 과세표준액이었으면 여기서 우리는 고유 목적인 관리에 이 남은 돈을 쓸 거야. 그러니까 법인세 낼 때 좀 제외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자 수입은 100%, 기타 수입은 50%의 송금산입, 즉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법인세 낼 과세 표준액에서 이자 수입액은 다 빼고, 왜냐면 100%니까 기타 수입액은 50% 빼줘.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거 5년 안에 쓸게 라는 약속이에요. 다만 5년 안에 못 쓰면 다시 이거를 입금 산입해 갖고 법인세 내라는 얘기고요. 법인세 어차피 100% 이자 수입은 이게 법인세가 아니고 이자 수입이네요. 제가 지울게요. 이자 수입은 어차피 100% 송금세 때 산입되니까 법인세 계산할 때 아예 이 금액을 빼고 계산을 해줘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 좀 보여드릴게요. 이익잉여금을 처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입주자 기여분, 사용자 기여분인 공동기여분과 입주자 기여 수입에서 수익사업 부분만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자 수입 수익사업 공동기여분의 수익사업 부분을 이쪽에 옮기고요. 공동기여 수입의 비용 부분을 이쪽으로 옮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주자 기여 수입의 기여 수입을 이쪽으로 옮기고요. 관련 비용을 이쪽으로 옮겨요. 그런데 여러분, 관련 비용의 이자 수입은 아예 안 넣었죠. 왜 그럴까요? 이자 수입은 아까 100% 빼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이 수입이나 비용 자체에 아예 그 내용을 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동기여 수입에 재활용품, 전기, 알뜰 시장 광고 수입을 관련 비용인 재활용품, 분리수거 수당, 전기검진 수당, 세무대행 수수료를 빼줬더니 28640,000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 중에서 원래는 이자 수입이 있다면 이자 수입을 100% 빼주겠지만 이자 수입을 아예 안 써주고 이 기타 수입의 50%를 28640,000의 반으로 뚝 잘라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으로 딱 잘라줬더니 이게 과세 표준액이 됐고요. 여기는 원래 9%인데 제가 이게 예전 거라서 10%라고 했네요. 여기 9%인 얼마예요? 143200 곱하기 9%는 1288800이죠. 여기에 10%는 128880이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어디다 써주냐? 여기 법인세 등 여기다가 써줄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에다가 이 두 개 더한 금액을 여기 써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법인세 등에다. 자, 그래서 위에 예시를 본다면 입주자 기여분과 공동기여분이 나눠져 있고 입주자 기여 수입 중 수입사업에 관련된 수익과 비용만 따로 빼서 계산을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금액이 이제 3,000이라면 이때 이자 수입은 100% 환급될 거기 때문에 요거 얘기하는 거 입주자 기여 수입. 손익이
중개기 임대 수입, 어린이집 임대 수입, 이자 수입은 안 써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손익이 3천이에요. 이 3천의 반으로 뚝 자르니까 1,500. 이 1,500에 그 반인 9%를 하면 1,500에 1,500만 원에 9%는 135만 원이에요. 135만 원과 여기에 10%인 13만 5천 원 148만 5천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요 금액을 법인세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는 이거를 대충 계산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대충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죠. 정확히 결산할 때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잖아요. 즉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산할 때 명확한 법인세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금액이 뭐랑 동일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금액이 뭐랑 동일해야 돼요? 이 금액이 뭐랑 동일해야 돼요? 실제 우리 세무조칙이나 기타에서 법인세 계산하는 것과 금액이 같아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계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제가 여러분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고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뭐 아무렇게나 알려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